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2월 18일 HLB 및 HLB 관련주들 장마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약 2%가 좀 덜 빠졌는데요. 97,8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10만원은 하회를 하고 있고요. 살짝 이렇게 99,000원 내지 98,000원 선에서 이렇게 마감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98,000원 아래에서 마감을 했어요. 약간 통통하게 마감을 했는데 잠시 후에 좀 보도록 하고요. 시장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오늘 이렇게 간만에 이렇게 음봉 큰 게 맞으면서요. 뭐라 그럴까, 여기 직전 고점을 이제 돌파하네 만에 그런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기간 가격 조정 중에 들어간 것 같아요. 큰 폭 상승 이후에 약간 완연하게 쉬어가는 모습. 물론 오늘은 약간 1% 이상의 하락을 보였지만 이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순서로 보여집니다. 일단 당장만 놓고 본다면 여기 전고점 돌파를 위한, 전고점을 한 번에 돌파를 하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고점 돌파를 위한 시도라고 보여지고 잠시 쉬어갑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잠시 조정은 있을지언정 지금 현재 크게 보시면, 큰 흐름으로 보시면 미국발 유동성 장세, 중국발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재차 상승할 여력이 상당히 커요. 크게 보시면 두 개로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IT, 그동안 사실은 좀 IT로 많이 올렸어요. 지수를 올릴 때. 그다음에 바이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IT 바이오가 맞는데, 이때까지는 바이오 쪽도 좀 올렸다가 이 당시 때부터는, 그러니까 여기 때까지는 바이오도 같이 움직였어요. 좀 더 크게 움직였다가 지금은, 이 당시 때는 IT로 움직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은 IT 뭐 거의 박살난 모습이고요. 바이오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 빼놓고는 좋은 모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수가 이제 700 넘고 900 넘을 때까지 가려면 결국은 바이오주가 가야 되는데, 사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지금 좀 약간 좋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3인방이 코스닥을 이끌어준 건 맞아요. 근데 셀케 혼자로 지금 코스닥 지수를 올려주기는 상당히 좀 버겨워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여타 바이오가 되겠죠. 등치 큰 바이오가 같이 셀케랑 같이 움직여줘야 그러니까 지수가 크게 아마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글쎄 그게 일단 LB였으면 하는데 LB는 아직 힘이 좀 없네요. 그리고 IT는 오늘 애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예측치 때문에 IT 뭐 애징하는 거, 뭐 LG전자 정도 빼놓고는 뭐 다 안 좋았던 뭐 그런 모습이고, 크게 보시면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에서 잠시 쉬어가는 과정, 그 와중에 약간 큰 걸 하나 정도 맞은 것 같아요. 예. 살짝 더 빠질 수는 있을지언정 재차 여기 조정이 완료가 된다면 재차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봐지고요. 자, 그 다음에 HLB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아까 살짝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이렇게 좀 땡겨 보시면, 디테일하게 보시면요, 사실은 이게 조정할 때도 보시면 뭐 물론 지금은 이런, 이제 결론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와중에 일반적으로 센 종목들은 이 와중에 이렇게 옆으로 간 다음에 3일 이렇게 나온 다음에요. 그 다음에 물론 여기도 타치를 해줘야 돼요. 예, 이 윗꼬리가 이렇게 위치를 타치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5일선 위를 상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얘를 좀 자세히 보시면 미세하게나마 이날보다는 아래 있어요. 그리고 이날보다도 오늘도 사실은 이렇게 퉁퉁하면 안 돼요. 뭐 요 정도 선에 있어줬어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내일쯤 5일선 약간 위에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재차 방향 보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오늘 시장이 빠지면서 웬만한 종목들이 다 빠졌거든요. 뭐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글쎄 조정할 때도 조정하는 모습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센 종목들은 옆으로 기면서 빨간색이 나와요. 근데 그거보다는 약간 좀 떨어지는 모습, 힘이 없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조심스럽게 지금 당장은 시장도 약간 지지부진한데, 내일 정도까지 코스닥이 내일 모레 정도까지 조정 정도가 나오고 목금률 정도의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좀 조심스럽게, 지금 당장에 있는 LB는 호재는 20일에 있을, 미국 시간이죠. 20일에 있을 미국 아마케 초록 공개인데, 초록 공개 좀 조심스럽게 LB도 준비하고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LB는. 그다음에 엘생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어제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약간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좀 더 센 거였으면은 요 윗꼬리 위에서 오늘 좀 조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물론 시장도 비실한 것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얘가 좀 더 강력한 모습은 당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회하면서 이렇게 좀 쉬는 모습인데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LB는 그나마 좀 더 덜 하락하는 브레이크였다면 여기 엘생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잘 멈추지 않는 그런 브레이크였던 것 같습니다. 나름 지지받는 위치 정도가 돼서 내일 정도에는 얘도 옆으로 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당장은 이렇게 올선 위에 좀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었고 약간 브레이크가 좀 걸려줘야 되는 모습 아마 LB 따라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넥사도 뭐 비슷하죠. L생이랑 넥사도 어저께 말씀을 드렸지만 넥사도 L생이랑 똑같은 모습 나름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좀 걸려줘야 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오늘 LB 관련주 중에 제일 양호한 모습이 엘파였는데요. 엘파는 오늘 실적 공시가 나오면서 약간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뭐 크게 보시면 옆으로 약간 기는 듯한 만약에 얘도 오늘 그 공시가 안 났다면 약간 밑으로 더 하회할 수 있었겠죠. 엘생이나 넥사처럼. 근데 좋은 공시가 나와주면서 일단 브레이크는 좀 걸린 모습, 진정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좀 드릴 말씀이 제가 좀 있어요. 신뢰 회복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 크게 HLB 주가만 현재 주가만 놓고 보시면 정상적인 범위는 맞습니다. 이런 박스권에 위치해 있고요. 나름 이 박스권에서 뭐 박스권 돌파 와해 그리고 하단부분에서 재차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요 상단 박스권에서 재차 돌파하려고 했지만 실패해서 와해해서 다시 자리 만들고 다시 도전하는 그런 구간에 있어서 크게 보시면 HLB는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시면요 정상적인 구간은 맞아요. 근데 뭐랄까 최근의 흐름을 놓고 뭐 정상적인 흐름인데 약간 이상한 기운이 감지가 되죠. 최근만 놓고 보시면 시장의 반응이 좀 냉랭합니다. 이 팬덤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LB가 팬덤이 상당히 강했어요. 믿음이 그만큼 강한 거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항암 신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자본으로죠.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금액으로 임상을 잘한 거예요. 임상을 잘해서 이제 역사적인 항암 신약 출시를 바로 목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전만큼 물론 지금도 좋긴 한데 예전만큼 그렇게 팬덤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살짝 아쉬운 게 왜 예전에 셀트리온 삼형제들이 시장을 이렇게 지배할 때 코스닥 시장을 지배할 때요. 그때 팬덤이 상당히 셌어요. 속된 말로 셀트 3종교가 있었거든요. 자 예전에 막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 서정진 회장 뭐 이러면서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을 창립하사 뭐 등등등등 하면서 막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만큼 팬덤이 좋았고 믿음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러면서 서 회장님도 주주들한테 계속해서 신뢰를 보여줬고 결국 주가 상승, 바이오 시밀러의 탄생이라는 큰 선물을 줬는데 LB도 지금 마찬가지죠. 시장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항암 시장이 나온다 그래서 팬덤도 상당히 좋고 기대감도 상당히 좀 좋은데 이게 지난주부터 살짝 이런 팬덤이 좀 없어졌어요. 지난주 잠깐 살펴보면은 일단 위암 1차 치료제 기사가 나왔죠. 그리고 회사 대응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위암 1차 치료제 뉴스가 가짜였다. 그럼 회사 대응 정말 잘한 거죠. 거짓 뉴스로 그 누군가가 이익을 취하려고 했는데 회사는 그걸 방지를 해줬어요. 근데 이게 위암 1차 치료제가 어느 정도 사실인데 강력하게 부정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 혹시나 회사가 직접 컨트롤하려고 주가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모습을 살짝 보여줬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 얘기긴 하지만 결국은 우회적으로 그래요. 우리 위암 1차 치료제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카멜리 주마비랑 병용해서 좋은 성과도 있고 할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이제 우회적으로 인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구태여 여지껏 회사 대응을 보면 되게 유연하게 잘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리보세라님은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회사들이랑 뭐 요청도 있고 등등등 이렇게 유연하게 했으면 될 걸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표현을 써서 약간 시장에 의구심을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곧장 12 오버행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한테 의심을 샀습니다. 속된 말로 이 회사 좋은 약 만드는 건 정말 맞는데 이거 속된 말로 진짜 이거 주식 장사만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좀 샀어요. 물론 그 위암 1차 치료제랑 12 오버행 이슈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위암 1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님은 정말 좋구나. 계속해서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구나. 하물며 현재 2차도 위암 2차도 국내 임상 중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걸 뛰어넘어서
캄렐리주맙이랑 1차 치료제, 야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12 오버행 이슈로 보면은 사실 회사가 돈이 필요한데 돈을 구해올 수 있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일종의 능력이 맞아요. 회사가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을 잘 유치해 오네. 이것도 하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잘 인정해 준 게 맞죠. 게다가 더 냉정하게 말하면 회사는 CB 투자자가 자기 개인 재산을 자기가 위험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파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더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파세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재산을 자기가 지키겠다는데 어떻게 회사에서 뭐라고 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의심을 샀다는 것. 그래서 팬덤이 살짝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자본시장의 특성을 한번 봅시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금융시장, 자본시장, 이거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죠. 그거를 자본시장,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우리 투자자들은 여기 LB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 시장의 참여자들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각기 다른 투자금을 갖고 각기 다른 단가에서 HLB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회사는 이 투자금을 바탕으로 회사에서 필요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상장회사들은 자본시장 특성상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CB나 BW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가 있어요. 돈을 끌어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가 돈을 끌어다 쓰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회사채를 발행을 해요. 일반 회사채를 발행해서 내가 몇 년 뒤에 얼마만큼 이자를 줄게, 그 회사채 갖고 와. 대신 지금 좀 꿔줘. 만약에 지금 내가 100원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나중에 10% 이자 쳐서 110원에 줄게 라는 게 회사채고요. 내지는 아니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겠죠. 담보를 잡히고, 아니면 신용대출을 받거나. 근데 그거는 약간 조건이 있으니까 좀 까다롭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돈을 빌리고 돈을 갚아요. 근데 CB나 BW 같은 경우는 이게 금융시장에서 돈을 융통을 해오는데, CB 같은 경우는 회사채랑 똑같아요. 만기 때 제가 이 돈을 갖고 오시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원을 빌렸는데, 만약에 만기 때 갖고 오시면은 제가 이자 좀 포함해서 105원 정도 드릴게요. 그러니까 CB 같은 경우는 요거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자가 좀 더 쌉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혜택이 더 있는 거죠. 투자자들한테는 그냥 이자로 가져갈까, 아니면은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더 높으면은 주가로도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는 더 이윤이 되는 거고요. 회사 입장에서도 보면은 전환채를 발행하면은 나중에 갖고 오면은 돈으로 주던가 아니면 주식으로 주면 되거든요. 만약에 보통은 주식으로 주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주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를테면 뭐 재무제표를 말씀드릴 필요 없는데, 이걸 뭐 자산이라고 하고 부채라고 하고 자본이라고 하는데, 부채가 발생하면 부채를 다시 갚아야 되잖아요. 좀 전에 회사채나 이런 것들은 은행 대출은. 근데 요거는 부채가 그냥 자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100원을 빌렸다, 100원 안 갚아도 돼요. 그게 이제 자본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인데, 일단 이 CB를 발행을 하려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회사 측에서도 돈이 필요해서 CB를 발행을 하려면 일단 시장에 신뢰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만약에 회사가 신뢰를 계속 잃어요. 야, 이 회사 보니까 맨날 CB만 발행하더라. CB 발행해서 주가 올리고 떨어뜨리고, CB 발행해서 주가 올리고 떨어뜨리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회사는 정상적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속된 말로 주식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신뢰를 잃는 거고, 투자자들은 야, 저 회사는 좀 그래, 투자를 제대로 안 해, 그냥 CB로만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 회사 주가는 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되는 거고, 그러면 주가는 계속해서 낮아지겠죠. 결국은 회사에서 CB를 발행하고 싶어도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주가가 낮아요. 그럼 그렇게 된다면 CB 투자가들도 이 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CB를 인수하지 않겠죠. 결국 CB를 발행하는 것도 시장에서 신뢰가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자,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살짝 팬덤이 약해진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팬덤이 약해지는 이유는 우리 근원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이 당시 때 6.27 사태가 있었죠. 자, 이 6.27 사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 때에도 CB 발행이 있었고 결국 리피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6.27 사태 며칠 전에 엄청난 수의 대량의 공매도가 있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재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고요. 물론 이렇게 있다가 또 더 큰 7만원대 주가가 2만원까지 하락을 했고, 또 2만원에 있던 주가가 20만원 넘게까지 올라가는 정말
대단한 위험을 보여줬고 대단한 하락도 보여줬어요. 이 과거 경험 때문에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불안한 게 사실이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야, 그러면은 전에처럼 이제 좀 있으면 3월 15일이 되면 12 리피싱 기준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3월 15일이 기준일이 되는데 627 때도 1차 지표 실패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제 좀 있으면 봄이잖아요. 자, 이거 일부러 리피싱 하려고 우리 회사에서 NDA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으나 서류 준비가 미비가 돼서 등등등 NDA 신청이 연기가 되면 어쩌지? 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의구심이 맞아요.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틀 전서부터 리피싱 가격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가격이 리피싱 가격 조정하는 근거가 되거든요. 근데 벌써 이틀밖에 안 지나서 리피싱 가격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지나고 나봐야지 알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벌써부터 야, 이거 LB 리피싱 가격에서 이만큼 될 거야 라고 벌써부터 얘기가 나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벌써부터 이런 리피싱 가격 얘기가 나오는 자체가 시장의 신뢰를 약간 못 받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벌써부터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리피싱 가격은 얼마일 거야 라고 말하는 분도 글쎄 저는 아직 계산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단정해 놓고 얘기하는 것도 좀 잘못됐다고 보이긴 합니다만, 역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에서 벌써부터 그런 불안감을 줬다는 거예요. 전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신뢰를 획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보면은 시장의 LB 같은 경우 보면 시장의 기대감은 진짜 많이 줬죠. 계속해서 리보세라닙의 적응증은 확대가 나오고 있고요. 뭐 오티브랑도 병용 효과 상당히 좋고 캄렐리주맙도 간암 1차뿐만 아니라 최근 나온 뉴스 보니까 위암 1차에도 상당히 좋고 계속해서 호재성 기사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사실 그래요. 이것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리보세라닙의 가치가 훌륭하고 저항증이 확대가 되고 있고, 야, 이거 정말 대단한 항암 신약이구나, 야, 정말 대단한 약이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회사에서 발표하는 내용만 보면은 약간 호재성 기사만 나오고 있지 확정된 건 안 나오고 있어요. 회사에선 계속 기대감을 줘요. 세 손가락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대감도 주고 있고 더 원대한 목표. 근데 리보세라닙이기에 충분히 가능한 목표이고 가능한 달성치인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선 아직 확실한 객관적인 성과치, 목표치 발표했던, 이를테면 에로가 됐던 LI가 됐던 NDA가 됐건 이거는 앞으로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이 예정된 상황을 하나씩 해 나가는 걸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객관적인 리보세라닙이라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에로, 그리고 당장의 수익 낼 수 있는 LI, 이런 객관적인 성과를 지표를 발표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냥 계속 기대성만 주고 있어요. 기대감만 주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약간 신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신뢰를 확실히 좀 주기 위해서는 물론 호재성 기사도 좋긴 해요. 근데 이제는 확실한 성과가 있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거를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게 맞고요. 사실 그동안 LB 회사의 모습을 보면 친주주 정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1년에 주주 간담회도 2번이나 하고 있고요. 하물며 지방에 계신 투자자분들과 소통을 위해서도 지방에서도 한 번씩 하고 하는데, 뭐 그거 말고도 뭐 중간중간에 우리 진 대표님이 인터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회사의 궁금증도 많이 풀어주고 있고요. 또 근데 인터뷰 중간중간에 몇 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원래 의학 전문가가 아니다. M&A 전문가였다. 난 이런 시장의 편견이 싫고 이런 편견을 벗어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이 노력했고 나는 결과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은 지금 12 리픽싱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12 리픽싱을 할 거다. 플러스 이제 여태까지 예측치는 3월, 4월 달에 NDA를 할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예측치만 좋지 확정된 건 말을 안 해줬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리픽싱, 그리고 지난번의 경험, 그리고 이번에 오버행, 그리고 이 당시 때 팔았다는 거예요. 공매 쳐서. 이런 거에 좀 신뢰가 많이 없어졌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진 대표님의 이력에 대해서 본인도, 우리 진 회장님도 이런 편견을 없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이 의문점, 그러니까 시장에서 갖고 있는 이 경력에 대한 의문점도 어느 정도 좀 이제 해소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법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자료치겠죠. 이렇게 호재성 기사보다는 딱딱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것.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래요. 제가 뭐 지금 주가가 당장 보니까 요 며칠 5일 동안 음봉이 나오면서 야, 니네 지금 5일 떨어지니까 지금 당장 주가 올려라 뭐 이러면서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저도 그렇지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물론 단타하신 분도 있겠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은, 지금까지 제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은요, 이미 이 당시 때부터 계셨고요. 그리고 단기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보다 장투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당장 우린 충분히 이것도 다 견뎌내는데, 이렇게 힘든 구간도 견뎌내는데 이거를 뭐 지금 단타하려고 제 영상을 듣고 그러신 건 아니고, 회사에 요구하는 것도 뭐 이런 뭐 10% 20%짜리 단기 뭐 이럴테면 이렇게 꼬리가 나왔는데 이때 단타를 칠 수 있겠죠, 만약이라도 한다면. 근데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리보세라님의 성공적인 출시, 적응증 확대, 결국은 암이 없는 세상, 암으로부터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 이 원대한 목표를 실현하고 응원하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물론 그러면서 리버스라님의 효능은 좋으니까 당연히 본질인 가치에 따라가겠죠. 이렇게 적응증이 계속 확대되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크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몇 번 빠졌다고 지금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를, 그리고 이제 신뢰를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물론 일기 유튜버인 제가 뭘 알겠느냐마는 지금 시장에서는 그걸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LB는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여타 다른 항암 신약 회사랑 비교해보면 구멍가게 수준도 안 돼요. 잘 아시다시피 뭐 아직 NDA 신청도 안 했어요. 이제 3차냐 4차냐, 그 3차 치료제냐 4차 치료제 정도로 신청을 한다면 이제 그때서야 구멍가게 정도 되겠죠. 여타 다른 항암 신약이랑 비교를 하면요. 앞으로 갈 길도 멀리 있고 이제 막 출시하려고 하는 이런 앱인데, 근거 없는 신뢰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오너 리스크라는 프레임에 갇힐까봐 그래서 오늘은 한번 신뢰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회사 비전대로 위암 3차, 4차 치료제, 그리고 간암 1차 치료제, 선양 남성 암종, 대장암 3차, 위암 2차, 이것까지 이제 5년 내 5개 항암제라고 이미 시장에서, 회사에서 발표한 거고요. 왜 이제 우리 위암 1차도 있겠고, 아직 발표도 안 했지만 폐암도 분명히 있겠고요. 그만큼 원대한 비전 갖고 있는 우리 HLB가 CB 리픽싱이라는 아주 조그만 이슈에 갇혀서 그 꿈을 포기할까봐 오늘은 좀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리보세라닙의 적응증은 확실히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약의 효능도 좋고요. 매번 우리 진 대표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끝내 좋은 성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플러스 진 대표님은 여태까지 약간 시간이 지체됐었던 적은 있지만 약속은 다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응원을 해주고, 혹시라도 시장에 신뢰되는 일들은 안 하겠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요. 그래서 저도 한 명의 작은 개인 투자자로 LB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방송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잘 들어주시고요. 저한테 아닙니다. 예. 그리고 특히 회사에 대해서 살짝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몇 번 그랬는데 꼭 욕이 달리세요. 근데 괜찮아요. 예. 내 생각이랑 틀리면 의견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강아지 자식 이러고 글을 쓰세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댓글을 달아드리잖아요. 근데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강아지 자식이라는 댓글을 보면 제가 뭐라고 답을 달아드려야 될지 글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달겠죠. 너나 이러고. 그러니까 만약이라도 오늘 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합리적인 근거 있이 좀 해주세요. 자자, 난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도 예, 저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밑도 끝도 없이 강아지 자식 이러면 전 또 오늘도 너나요 라고 하고 달 수 있으니까 요건 좀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해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이제 눈도 그치고 마지막 꽃샘 추위인 것 같은데, 이 추위가 간다면 LB도 이제 봄이 오니까 회사는 계획된 대로 NDA도 진행을 하겠고 LO, LI도 이제
그래서 LOLI라는 게 쉽게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어느 정도 거의 다 다른 것 같으니까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